자, 이제 준비된 두 번째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에서는 지금까지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했던 바로 그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제시가 된 것 같은데요. 시험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AI 버블론 우려 완화,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반도체 유망주는? 이라고 두 번째 문제가 제시가 됐습니다. 이제 지난주 시장을 끌어내렸던 AI 거품론, 젠슨왕 CEO의 발언으로 일축이 되는 듯 보이는데요. 젠슨왕 CEO 최근에 TSMC의 체육대회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블랙웰의 수요 폭증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TSMC 쪽으로는 이 웨이퍼의 공급 물량을 더 확대해달라고 요청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곳에 최첨단 메모리 칩 샘플을 현재 받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블랙웰 성능 이상의 GPU가 새롭게 발표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국내 증권사 역시도 반도체 긍정론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7년까지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은 이어질 거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반도체 관련주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오늘 하루에만 반도체 소부장주 5개 종목에 대해 목표가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 기업들 바로 원익 IPS,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솔브레인, 해성 DS, 이오테크닉스 5가지인데요. 이 안에서도 원익 IPS의 경우에는 무려 4개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새롭게 9만 원까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들을 또 꼽아봐야겠죠. 아직까지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있는 반도체 유망주를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네, 10만 전자, 60만 닉스가 이끌고 있는 이 반도체 종목들, 워낙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서 아직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유망주가 뭐가 있을까 정말 궁금해서 두 분이 답 쓸 동안 살짝 봤는데, 이런 종목을 소개를 해 주시는군요. 자, 두 분의 답을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플러스 글로벌, 그리고 최근에 약간 또 논란이 됐었던 심텍,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써주셨습니다. 자, 하나씩 들어보죠. 서플러스 글로벌,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워낙 소형주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최근에는 소외가 많이 됐던 종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TSMC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워낙 재무 건전성에 대한 부분들도 좋기 때문에 오늘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고요. 일단 TSMC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고객사로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고 장비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TSMC도 이제 고객사로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TSMC와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모습이 보이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가 AI 투자 확대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중고 장비도 수요가 같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익성이 개선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저는 기대가 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세미마켓이라고 해서 글로벌 장비 플랫폼을 올해 12월에 출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만 쪽에 공개를 일단은 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 안에서 중고 장비라던가 아니면 그런 부품들을 거래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그런 거래를 함에 따라서 수수료라던가 아니면 부가 수익이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것들도 12월쯤에 이제 출시가 되는 만큼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라던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최근에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감소하는 모습이기는 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반도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당연히 이런 중고 장비도 같이 증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매자닌을 발행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운용 자금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그런 현금에 대한 여력도 있고, 그리고 워낙 유보율도 높은 기업이어서 좀 안정적인 재물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는 부분들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최근에 시장도 많이 빠졌고요. 다른 반도체 대장주들이 올라갈 때 이 종목은 조금 소외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좀 소형주고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주가가 굉장히 강한 탄력을 보이는 종목이에요. 지금 관점에서는 이 구간대가 저항대가 강할 것 같은데 2,700원 구간까지 일단은 단기적으로 잡고서 목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의 경우에는 1,900원대, 이 구간대가 이탈을 하게 되면 강한 조정이 예상이 돼서 1,9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데 한때는 또 영업이익이 300억 이상도 났던 그런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면은 사실 좀 무섭긴 하거든요. 그런데 큰 변동석을 이용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유망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이었고요. 자, 다음은 심텍으로 넘어가서 최근에 이 실적이 일단 늘긴 늘었는데 좀 기대치에는 못 미쳤던 것 같아요. 주가가 꽤 빠졌죠? 네, 일단은 뭐 심텍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AI 뭐 반도체 이쪽에 대한 피크아웃 그리고 거품론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사실 지난주에도 많이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었잖아요. 네, 확실히 이제 주말에 호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앞서도 뭐 언급이 됐지만 젠스런 CEO가 일단은 이제 TSMC 쪽으로 이제 주문을 굉장히 많이 넣은 상황이고 메타 같은 경우도 최근에 3년 동안 향후 3년 동안 AI 데이터 센터에 거의 뭐 880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일단 반도체 거품론에 대한 그리고 AI 거품론에 대한 어느 정도 우려감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오늘 전반적으로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내년에 투자 금액이 지금 예상치보다 더 많이 늘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모든 밸류체인들 그리고 소부장 기업들도 계속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심텍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 관련된 기판을 만들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지금 2026년부터 계단식 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 실적만 보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메모리 모듈이라든지 패키지 기판 쪽에서 실적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금 차세대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이죠. 루빈 같은 경우는 이제 소캠2라든지 아니면 GDDR7 이게 이제 활용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AI 이 기판을 이 회사가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기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실적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장 마감하고 나왔어요. 이게 정규 시장 마무리하고. 근데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30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못 미쳤다라는 건데 여기는 오히려 단기적인 노이즈로 주가는 빠질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이걸로 인한 조정은 매수의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사실 이 회사의 실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이제 3분기, 2분기 때 드디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2분기 넘어서 지금 3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2배 이상 급증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지금 실적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되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단기적인 실적에 대한 노이즈로 주가가 밀린다면 오히려 중장기 실적 성장을 봤을 때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문제가 뭐냐면 오버행 이슈가 있습니다. 전환사채 물량이 이제 전환이 되거든요. 11월 달에 3번에 걸쳐서 이제 추가 상장이 되는데 11월 14일, 21일, 24일 총 3번에 걸쳐서 추가 상장이 됩니다. 근데 전체 발행 주수 대비했을 때 한 4%가 조금 넘거든요. 작지도 않고 또 너무 많지도 않아요. 하지만 항상 추가 상장은 오버행 이슈로 인한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자라기보다는 11월 달 천천히 추가 상장의 일을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변동성이 좀 완화할 때 공격적으로 매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천천히 담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공매도 비중도 적고요. 그리고 일단은 전저점 부분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요. 일단 최고가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지기 전 고점이죠. 67,000원. 손절 라인은 지난 10월 달 저점에서 약간 아래로 접어드렸습니다. 46,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 포함해서 3주 동안 오버행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관심 종목 담아두시고 좀 흐름을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